2024년 국방예산 1140조 원인 나라, GDP 순위 압도적 1위, 전세계 탑 30기업 중 23개를 소유한 나라, 각 대륙 일장이었던 독일과 일본을 2대1로 동시맞짱으로 KO시킨 나라,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반도체, 전구를 처음으로 만든 나라, 노벨상 수상자 411명인 나라, 역대 올림픽 금메달 개수 1061개로 역시 압도적 1위, 전세계 탑 100 명문대 중 40개를 보유한 나라, 과거 대영 제국의 식민지였던 역사가 고작 200년밖에 되지 않는 미국. 미국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떡상할 수 있었을까요? 미국은 이 짧은 200년 역사 동안 무려 100번이 넘는 끊이지 않는 전쟁과 테러, 경제 대공황 등 산전수전을 다 겪은 나라인데요. 먼저 미국의 땅 그 자체부터 살펴볼게요. 미국은 영토 그 자체가 말 그대로 방장 사기맵이에요. 지구를 게임의 맵으로 따지면 방장은 당연지사 미국이죠. 미국의 영토는 면적 순위만 보면 세계 3위인데 이 크기는 남한의 약 100배에 맞먹는 크기인데요. 미국보다 큰 땅덩어리를 가진 영토 순위 1, 2위인 러시아와 캐나다는 땅만 컸지 대부분의 땅이 동토가 많아 쓸모없는 땅이 많은 반면 미국은 쓸모없는 땅도 거의 없고 영토 대부분이 드넓은 평지와 곳곳에 많은 강이 흐르고 있어 인간이 살기에도 농업 및 경제활동에도 최적화된 땅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미국은 땅의 회복력이 높아 씨앗만 뿌려도 농사가 된다는 지구 전체 면적의 오직 3% 정도밖에 안 되는 이른바 축복받은 땅을 약 47%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기 좋고 농업이 잘 되기 위해선 좋은 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은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중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좋은 땅에 완벽한 기후까지 더해지니 농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겠죠. 영토 45% 이상의 농업지역인 미국은 세계 최대 농업국으로 이미 수많은 농작물을 생산하고 있고 그중 곡물은 전세계 생산량 2위, 대표 작물인 옥수수는 연간 약 3억 5천만 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덕분에 미국은 인도와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임에도 식량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인류가 생존하는 데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식량은 오래전부터 인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에 미국의 수많은 농작물은 언젠가 미국이 식량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최적의 지리 조건과 기후 덕분에 농업만 해도 엄청난 규모로 보이는데 미국은 석유, 천연가스, 철광, 석탄 등 지하자원까지 풍부합니다. 지하자원은 나라의 국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석유만 하더라도 전세계 9번째로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석탄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 전 하얀 석유라 불리는 리튬까지 대량으로 발견됐는데 세계 최대 규모에 가까울 정도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될 놈 되리라더니 진짜 부럽긴 하네. 이렇듯 미국은 넓은 영토만큼 막대한 양의 지하자원을 그것도 다양한 종류로 가지고 있고 이는 미국의 산업발전과 과학발전의 토대가 됐죠. 여기까지만 봐도 진짜 사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미시시피 강은 미국이 받은 지리적 축복 중 하나인데요. 문명이 큰 강 주변에서 탄생하는 것처럼 미시시피 강은 미국의 문명과 역사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길이가 약 6,275km에 달하는 미시시피 강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강으로 미국 중부에 길게 뻗어 있어 전체 대륙을 동부와 서부로 나누는 기준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 있는 수많은 강줄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미국 50개 주에 31개 주가 걸쳐져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덕분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따로 운하를 건설하지 않아도 미시시피 강이 풍부한 물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농업이 수월한 것은 물론이고 이 강을 통해 식량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 및 물품들을 빠르고 싸게 미국 전역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은 도로나 다리를 세우는 등의 비싼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아도 도시와 도시 간의 물류화가 활성화되고 물류 시스템에 쓸 비용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으니 여러 이유로 미국의 경제력이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수많은 강들이 자국 내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면 미국 영토와 만나고 있는 두 개의 대양은 미국을 전세계 경제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큰 대양을 두 개나 영토 양쪽에 끼고 있으니 다른 나라에 비해 무역 활동에 있어서 아주 유리합니다. 이런 미국의 지리적 위치는 미국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미국 영토를 지켜주기도 하는데요. 이 말은 곧 미국을 대적할 만한 나라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유럽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처럼 미국을 상대할 만한 나라들은 저 멀리 떨어져 있고 미국의 이웃나라 중 하나인 캐나다는 미국과 동맹국가, 같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적수가 될 만큼 강한 나라도 아니죠. 요즘 같은 시대에 바다 건너 공격하면 되지 않냐 할 수 있겠지만 선뜻 미국을 공격할 수 없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천조국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많은 타이틀 중 가장 많이 불리는 수식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은 한 해 국방비에만 한화로 약 1000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쓰기 때문에 천조국이라 불리는데요. 2023년 기준 미국은 국방비에만 1035조 원을 썼는데 이는 한국의 1년 전체 예산의 2배에 달하는 비용입니다. 국방, 외부로부터 자국의 주권과 국민, 재산을 보호한다. 즉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죠. 미국은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미국은 육해공 모두 세계 1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지구 방위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미국은 무려 11척의 대형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항공모함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이죠. 여기에 군용기 보유도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로 전 세계 군용기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다고도 하죠. 여기에 미국은 식량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군수물자까지 자체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탱크, 군용기, 군함과 같은 군사시설은 물론 각종 무기들까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어 수년째 무기 수출 역시 부동의 1위. 즉 유리한 지리적 조건까지 가진 미국을 상대로 적들이 바다를 건너 미국을 공격한다는 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이 국방비를 절반 이상 줄여도 국방비 지출 2위인 중국이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나 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막강함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오랜 경제 대공황으로 혼란의 시기였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교역하던 전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그중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패배와 더불어 대공황으로 인한 초인플레이션까지 겹쳐 가장 상황이 안 좋은 나라였는데요. 경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극으로 돌아선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등장하고 히틀러는 1939년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유럽은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완벽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쟁 물자 생산은커녕 또 한 번의 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되니 미국으로부터 전쟁 물자를 공급받는데 이때 미국은 무기 대여법을 만들어 연합국에게 막대한 양의 전쟁 물자를 공급하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봅니다. 이런 미국이 당연히 거슬렸던 독일. 그러나 독일의 계속된 견제에도 미국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는데 독일과 같은 추축국이었던 일본이 계속해서 힘을 키우자 미국은 일본의 석유 금수 조치 등으로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겁없이 패기만 넘쳤던 일본은 1941년 진주만에 있는 미 해군 기지에 대규모 기습 공격을 날립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진주만 공습이죠. 일본의 공격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미국은 바로 전쟁을 선포했고 전쟁 선포와 함께 대공황으로 인해 멈춰있던 미국의 공장들은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뀌어 쉴 새 없이 가동되기 시작하죠. 이때 거의 모든 물자와 인력이 총동원되면서 대규모 실업은 사라졌고 국민 총생산은 몇 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하면서 미국은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 동안 미국은 약 200척의 항공모함과 1000척의 전투함정 등 단시간에 엄청난 양의 전쟁 물자를 생산했는데 이렇게 미국이 풀빵 찍어내듯 전쟁 물자를 만드니까 추축국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그렇게 독일과 일본이 줄줄이 항복하면서 연합국의 승리로 제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고 미국의 대공황까지 끝났습니다. 이 전쟁으로 미국은 독일과 일본을 2대1로 이기고 전쟁 물자 지원으로 막대한 부까지 축적할 수 있었죠. 이후 1950년대에 베이비붐이 불면서 인구까지 늘어나자 집, 학교, 공장, 공항 등 계속해서 건물을 지으며 미국은 대번영의 시대를 누리는데 몇 년 뒤 베트남 전쟁 같은 크고 작은 여러 위기를 겪지만 미국의 힘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 이후로 완전 단단하게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 것이죠. 세계 최강 대국인 만큼 적도 많은 법, 미국에 견제하는 다양한 세력들이 생기고 있지만 과연 지구방위대의 타이틀을 가진 미국을 꺾을 수 있을까요? 지식타임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